친구들 안녕. 이제 겨울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어요. 이제 첫 주차 가정활동을 시작할 텐데 우리 친구들 받은 교재를 한번 꺼내주세요. 신나는 성경탐험 구약, 우리 친구들 교재를 다 받았을 텐데 이 교재를 꺼내주시고 그 안에 있는 두 번째 활동 2과 2 종이를 꺼내주세요. 2과 활동지를 꺼내주셔서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오늘의 준비물은 색연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전도사님과 같이 할 활동은 색연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집에 있는 색연필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활동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나안 땅 정탐이라는 내용이에요. 가나안 땅 정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알아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게 하신 후에 가나안 땅에 대해서도 알아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엿볼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정탐꾼이었어요. 이 정탐꾼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셨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 함께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각 지파, 그러니까는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을 하나님께서는 뽑게 하셨어요. 그래서 총 12명을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보내십니다. 12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각 다른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는데 어떤 내용을 알려주었는지 전도사님과 같이 활동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이 부분을 같이 보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면 그림에 메뚜기도 있고 포도도 있고 빵도 있어요. 자, 이렇게 메뚜기가 있고 포도도 있고 빵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먼저 포도를 한번 색칠해 볼게요. 포도는 어떤 색이죠? 맞아요, 보라색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12명의 지파들을 정탐꾼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앞으로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알아보게 했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12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맛있는 열매들을 가져왔어요. 그 열매 중에는 잘 익은 포도도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와,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 땅을 칭찬만 한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 땅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땅인지 알려준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여기 보면 어떤 그림이죠, 이게? 맞아요, 메뚜기예요. 전사님이 말한 것처럼 이 땅을 본 사람들 중에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너무나 작아요 하면서 불평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메뚜기에 대해서 어떤 색인지 같이 한번 칠해볼게요. 메뚜기는 초록색이죠. 우리 전도사님처럼 함께 초록색을 같이 칠해볼게요. 네. 그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반이 나뉘었어요. 반이 나뉘어서는 이렇게 메뚜기처럼 우리는 작은 존재라고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색칠하고 나니까 어떤 숫자가 나왔죠? 맞아요, 숫자 10이 나왔어요. 1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땅을 불평했어요. 그 땅은 위험한 땅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친구들 이 그림은 빵이죠. 한번 우리 빵을 같이 따라서 색칠을 해볼게요. 빵을 이렇게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다 색칠을 하고 나니까 어떤 숫자가 나왔죠? 숫자 2가 나왔어요. 네, 아까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그 2명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빵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한 것이었어요. 이렇게 2명의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한 용감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렇게 전사님과 함께 가나안 땅 정탐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어요. 이제 다음 활동으로 가볼게요. 자, 친구들 안녕. 우리 지난 시간에 전도사님과 재밌는 활동을 했고요. 자, 선생님하고도 오늘 두 번째 활동을 할 거예요.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벌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결국 죽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40년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한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 후 그들은 모압에 도착을 했어요. 자, 지금부터 40년 동안 방황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면서 방황 미로 찾기 활동을 해볼 거예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미로를 보시고, 자, 미로를 길을 한번 찾아서 모압까지 가 보겠습니다. 쭉 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땅에 도착! 우리 친구들도 모두 도착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40년 광야 생활 후에 모압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로부터 율법을 듣지 못한 세대였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에게 다시 율법을 가르쳤어요. 이것을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모세는 모압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 친구들 재미있었나요? 그러면 다음도 기대하면서 친구들 안녕. 친구들 안녕. 이번에는 활동 3 약속의 땅 정복과 정착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활동 시작하기 앞서서 친구들에게 질문 먼저 한번 해볼게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죠? 여호수아. 맞아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여 그곳에 살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한 이야기를 O, X 정복 정착 퀴즈를 풀며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여러분들의 교재를 한번 보세요. 교재를 보면 여호수아, 언약궤를 맨 제사장, 요단강, 그리고 여리고성, 아이성, 아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활동하는지 방법을 설명해 줄게요. O 영역과 X 영역이 나눠져 있어요. 선생님이 질문을 드리고 친구들이 그 두 가지 영역 중에서 맞다라고 생각되는 그림을 세워주시면 돼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보여줄게요. 이렇게 세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세운 그림에 대한 정답이 맞았으면 그림을 그대로 세워두고 만약에 틀렸으면 그림을 이렇게 다시 눕혀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이 많이 남아있으면 퀴즈를 잘 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질문 카드에 있는 질문을 할 테니까 친구들이 O 영역에 그리고 또 X 영역에 그림을 잘 맞춰서 세워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첫 번째 질문 할게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와 관련된 문제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었다. OX. 정답은 O였어요. 네, 그러면 O 영역에 있는 여호수아를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언약궤와 관련된 문제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무리의 맨 뒤에 섰어요. OX. 네, 정답은 X예요. 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무리의 맨 뒤에 선 게 아니라 맨 앞에 섰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X의 영역에 있는 거를 그림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세 번째 문제예요. 세 번째 문제는 요단강과 관련된 문제예요. 요단강은 물 깊이가 낮아 이스라엘 백성이 쉽게 건널 수 있었다. OX. 네, 정답은 X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요단강의 물 깊이가 낮아서 건널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섰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어요. 요단강에 있는 X 영역에 있는 요단강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문제는 여리고성과 관련된 문제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 7째 날에는 여리고성을 총 7바퀴 돌았어요. OX. 정답은 O이죠.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고 그 전에 엿새 동안은 매일 한 번씩 돌았다고 우리 배웠었어요. 그래서 O 영역에 있는 여리고성을 올려주시면 정답인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문제 갈게요. 다섯 번째는 아간과 관련된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진 이유는 아간의 죄 때문이다. OX. 네, 맞아요. 정답은 O예요.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간과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간과 관련된 O 영역에 있는 아간을 그림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대망의 마지막 문제, 여섯 번째 문제는 아이성과 관련된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에 이어 아이성도 한 번에 정복했어요. OX. 네, 마지막 문제의 정답은 X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에 이어서 아이성을 한 번에 정복하지 못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아간의 죄 때문에 한 번에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X 영역에 있는 아이성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친구들 선생님이 말한 대로 그림이 다 올려져 있으면 퀴즈를 잘 푼 거고 조금 틀렸으면 다시 한번 성경이나 설교를 보면서 다시 배워보도록 해요. 그럼 오늘 활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 친구들, 사사기 숲으로 떠나요. 여호수아가 죽고 시간이 흐르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믿고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주변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게 하셨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평화가 다시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사사시대는 이런 악순환이 7번이나 반복되었어요. 이번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은 이가 활동지, 화살표, 스티커, 그리고 연필입니다. 활동 방법은 여러분의 별지를 보면 화살표가 있어요. 그래서 화살표를 떼고 구멍이 뚫린 곳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연필을 이렇게 올려놓고 화살표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이 어디죠? 드보라.
우리 그러면 이 가리키는 부분을 다 같이 됐을 때 하나 둘 셋 외치고 가로에 해당되는 모션을 취해 주시면 됩니다. 모션이 성공하면 화살표가 맺힌 곳에 스티커를 붙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선생님하고 이제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해볼게요. 자. 삼손 옆에 있는 우리 선생님이 삼손에 대한 모션을 취해 볼게요. 삼손. 와, 삼손 모션을 취했어요. 기드온. 옆에 있는 선생님께서 기드온에 대한 모션을 취해 볼게요. 기드온. 와, 선생님께서 빨래 짜듯이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선생님 하듯이 한번 해볼게요. 기드온. 드보라. 우리 선생님께서 드보라에 대한 설명을 하실 거예요. 우리 선생님 드보라라는 모션을 하네요. 머리를 쓰다듬는 부분이네요. 자, 우리 친구들도 머리를 쓰다듬나요? 이 부분은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오지롯과 사무엘 외에는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지롯과 사무엘 외에는 다 따라 하셨죠? 한번 모션을 취해볼게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친구들 다 하셨죠? 자, 선생님이 이 사사 부분을 할게요. 손을 대고 이렇게 사사. 우리 친구들 다 어떻게 잘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사사,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이런 모션을 취해봤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보았죠? 그리고 잘 모르는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연습해보는 걸로 해볼게요. 친구들, 안녕.